하루 10분 편안해지는 예술 이야기 서양 현대미술 편. 상상을 자극하는 예술, 현대미술의 대담한 도전. 아트 팔레트 스튜디오. 엄마, 이 그림은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막선들이 엉켜 있고 색깔도 막 섞여 있어요. 후후, 이건 바실릭 칸딘스키의 작품이란다. 그는 음악처럼 그림을 그릴 수 있다. 고 생각했지. 음악을 그림으로요? 응. 그는 색과 선을 통해 감정을 표현했어. 예를 들어, 빨간색은 격렬한 음악, 파란색은 조용한 멜로디 같았지. 그래서 그의 그림을 보면 마치 음악이 들리는 것 같아. 허, 그러면 칸딘스키는 진짜 음악을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어쩌면 그럴 수도 있어. 그는 공감각이라는 능력을 가졌다고 해. 어떤 사람들은 소리를 들으면 색깔이 보인다고 하잖아. 칸딘스키도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음악을 들으면 머릿속에서 그림이 떠올랐다고 해. 우와, 그럼 칸딘스키가 베토벤 교향곡을 들으면 머릿속에서 색깔이 춤추는 게 보였던 거예요? 바로 그거야.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소문이 있어. 소문요? 칸딘스키는 일종의 예술의 영감을 받기 위해 음악을 듣는 것 외에도 특이한 의식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어. 그는 자신이 좋아하는 그림을 그리기 전에 어떤 특정한 색깔을 몸에 칠하고 특정한 장소에서 명상한다고 했거든. 그곳에서 그는 진정한 예술의 영감을 얻었다고 전해지지. 그럼 그는 그림을 그릴 때 마치 마법을 부린 것처럼 느꼈나 봐요? 그렇다고 할 수 있어. 예술이 그의 영혼과 연결되었다는 소문이 많지. 엄마, 왜 이 그림엔 똑같은 수프캔이 여러 개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예술이에요? 하하. 그 질문을 많은 사람들이 했지. 이건 바로 팝 아트야. 앤디 워홀은 일상적인 소비 제품을 예술로 만들었어. 근데 왜 수프캔을 그린 거예요? 그 이유가 재미있어. 앤디 워홀은 나는 매일 캠벨 수프를 먹었어요. 라고 했어. 그는 우리가 매일 보는 익숙한 것들조차 예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 그럼 이건 그냥 소비 문화를 그대로 따라한 거예요? 아니지. 사실 그는 소비 문화와 대중 매체를 풍자하고 있었어. 사람들은 다 똑같은 것을 원한다. 예술도 마치 공장에서 찍어내는 것처럼 만들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었지. 엄마, 그런데 워홀의 마릴린 먼로 그림이 엄청 유명하잖아요? 맞아. 워홀은 마릴린 먼로의 얼굴을 여러 색으로 변형해서 반복적으로 그렸어. 하지만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하나 있어. 뭔데요? 그가 처음 그린 100장의 마릴린 먼로 작품이 어느 날 흔적도 없이 사라졌대. 도둑 맞은 거예요? 아무도 몰라. 워홀조차도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 라고 말했어. 일부 사람들은 그 그림들이 너무 강렬해서 그를 질투한 누군가가 감춰버렸다고도 해. 그 그림들이 나오지 않자 일부 사람들은 그 작품이 워홀의 최고의 걸작이었다고 주장했지. 와, 정말 미스터리네요. 엄마, 이거 그냥 네모 상자인데 이게 미술이에요? 후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지. 하지만 도널드 저드는 이렇게 말했어. 예술은 불필요한 것을 없앨수록 강해진다. 그럼 일부러 단순하게 만든 거예요? 맞아. 미니멀 아트는 오직 형태와 색, 공간만으로 승부하는 예술이야. 감정을 배제하고 철저히 논리적인 조형미를 추구했지. 엄마, 그런데 미니멀 아트 작가들은 감정을 안 담았을까요? 그게 흥미로운 점이야. 겉보기에는 차갑고 기계적이지만 실 어떤 사람들은 그 속에서 말없이 속삭이는 감정을 느낀다고 했거든. 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보는 사람마다 다르게 느낄 수도 있겠네요. 바로 그거야. 미니멀 아트는
여백의 미학을 보여주는 예술이지. 그럼 미니멀 아트에 관한 또 하나의 미스터리 소문을 들어볼래? 미스터리 소문요? 미니멀리스트들이 사용하는 특정 색상이 사실 전설적인 의미를 지닌다고 해. 어떤 색은 고대의 신들이 사용한 색이라고 하고, 그 색을 사용하면 영적인 깨달음을 얻는다고 전해져 내려와. 도널드 저드도 이런 색을 선택했다고 소문이 나 있지. 그럼 저 상자 안에는 신의 비밀이 숨어 있을 수도 있나요? 이제 우리가 아는 건 그 미스터리의 일부일지도 모르겠지. 엄마, 이 그림은 그냥 수학적인 도형 같아요. 이게 예술인가요? 맞아. 이건 솔 루이스의 작품이야. 그는 예술은 아이디어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어. 그래서 그의 작품은 아이디어와 개념이 중심이야. 그럼 이 그림은 솔루이스의 아이디어일 뿐인 거예요? 정확해. 루이스는 그가 제시한 아이디어가 실제 작품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했어. 그의 작업은 설명서를 따라 사람들이 재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어. 그는 결과물보다는 그 아이디어가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했지. 그럼 누구나 그 아이디어대로 따라하면 루이스의 작품을 만들 수 있겠네요? 그렇지만 그게 바로 루이스의 철학이었어. 그는 예술이 고요한 손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지. 그의 작품을 완성하는 건 그 아이디어를 실행한 사람이었고, 누구나 그 과정을 따라하면서 예술을 만들 수 있다고 했어. 그럼 그가 만든 예술은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거군요. 그렇지만 일부 사람들은 루이스의 아이디어만으로 예술을 완성했다는 것이 예술의 본질을 훼손했다고 비판하기도 했어. 어떤 사람들은 그가 예술을 너무 단순화시켰다고 말하기도 했지. 하지만 그만큼 그가 던진 질문이 예술계에 큰 파장을 일으킨 거야. 엄마, 그러면 루이스 말한 예술의 뜻은 뭐였어요? 그는 예술이 끝없이 반복되고 더 이상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없다고 했어. 그래서 그의 후속 작품들은 이전 작품을 단순히 재현하는 것이었지. 그는 예술이 더 이상 전통적인 의미의 작품이 아니라 아이디어와 생각으로 대체될 수 있다고 믿었어. 우와, 정말 혁신적인 생각이네요.